부산 영도 언덕배기 25평 아파트. 창밖으론 바다가 보이고 밤이면 배 불빛이 반짝입니다. 혼자 사는 65세 박영순 씨.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사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요. 예전엔 둘이 살 때가 지옥이었는데요. 집이 등기부상 영순 씨 이름으로 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내 집 같다고 느낀 건 두 사람을 문 밖으로 내쫓고 도어락을 갈아 끼운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있었던 길고도 고약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0을 바라보던 어느 날 동네 대형마트에서 여자 점장으로 일하던 영순 씨. 매장 직원들 출퇴근 챙기고 진열, 재고, 고객 컴플레인까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마트에 새로운 계약직 남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차이 8살 어린 최성호 씨. 처음부터 서툴렀습니다. 바코드가 안 찍혀서 진땀을 빼고 계산대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줘서 손님한테 혼이 나곤 했죠. 어느 날은 POS기가 먹통이 돼서 계산대 앞에 줄이 쭉 늘어섰는데 성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 있더군요. 영순 씨가 뛰어가서 몇 번 키를 눌러 기계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점장님 진짜 멋지세요. 전 이런 기계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손만 대면 바로 고치시네요. 그 말이 그때는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일 잘하는 여잔이란 소리는 수없이 들었지만 남자 눈빛에 그런 감탄이 담겨 있던 건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며칠 뒤 회식 자리. 삼겹살집에서 고기 뒤집는 폼이 영 서툴러 보다 못해 영순 씨가 집게를 잡았더니 물컵을 엎질러 치마에 물을 잔뜩 쏟아버렸습니다. 휴지를 우왕좌왕 들고 오며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는데 보호 본능 같은 게 슬그머니 올라오더군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며 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아픈 엄마, 약값 대느라 지금도 빚이 많다는 이야기. 그래도 엄마 덕분에 제가 사람 되는 거죠. 뭐 장가갈 집은 못 해주셔도 마음만은 금수저예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풀어진 김에 영순 씨도 모르게 집 이야기를 슬쩍 꺼냈죠. 부산 기장에 감나무랑 대추나무 있는 작은 과수원 집이 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농사 짓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계산기 돌아가듯 눈동자가 번쩍이더군요. 하지만 그때의 영순 씨는 그걸 속물근성이 아니라 순수한 감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출근길마다 손에서 장바구니를 빼앗아 들고 야간 정리 때는 혼자 남아 마무리를 한다고 나섰습니다. 주말엔 산책하자며 온천천, 황령산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데이트 비용이었습니다. 삼겹살, 칼국수, 카페 어디를 가든 계산대 앞에만 서면 그의 손은 주머니에서 좀처럼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엄마 병원비가 좀 많아서요. 다음엔 제가 꼭. 효자라서 그러겠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나면서 영순 씨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시장통 안쪽 허름한 백반집. 시어머니가 될 오정자 씨가 들어오자마자 영순 씨 부모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레이저처럼 훑어봤습니다. 엄마 코트, 아빠 구두, 손목에 오래된 시계까지 3초 만에 가격이 계산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돈, 요즘 기장 쪽 땅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과수원 보상 소리도 나오던데 그 돈 있으면 애들 집 하나 해주시겠네.
영순 씨 아버지는 잠시 웃다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라 보상 같은 건 모릅니다. 집 문제는 애들 둘이 대출받아 알아서 할 겁니다. 정자 씨는 김칫국이라도 들이켰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 참,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어떻게 집을 사요. 뭐, 과수원 있으시다니 알아서 잘하시겠지요. 그 말투에 해줄 거면 빨리 말해라라는 조급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집, 눈빛이 조금 세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래? 하지만 영순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랑 떨어져 살면 상관없다는 철없는 자신감으로 그 경고를 흘려보냈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수도 없이 전화를 해 예단, 혼수, 반상기, 이불을 지시했습니다. 백화점 1층에서 가장 비싼 세트를 골라야 한다는 명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영순 씨는 결국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건 5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그걸 내밀며 웃더군요. 나중에 10배로 갚을게. 지금은 마음만 받아줘.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영순 씨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영순아, 너 그 복도식 월세에서 고생하는 거 안다. 아파트 하나 내가 사놨다. 명의는 내 이름으로만 할 거다. 부산 영도 언덕배기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전셋값만큼 모아둔 돈에 아버지 노후 자금을 보태 대출 없이 마련한 집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니야, 우리 아들 복이 터졌네. 사돈이 안목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영순 씨, 명의는 둘이 공동으로 하면 안 되겠나? 남자가 장가를 오는데. 이름 한 줄도 안 들어가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 영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만 하신다고 못 박으셨어요. 대출도 제가 갚는 걸로 돼 있고요. 정자 씨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래. 뭐 사돈이 그렇다니 어쩌겠어. 그래도 마음은 좀 그렇네. 그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슬며시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세금이 워낙 세서 공동 명의가 절세에 좋대. 우리 그냥 둘이 반반으로 하자. 어차피 같은 집인데 뭐 어때. 영순 씨는 한 번도 큰 소리 내본 적 없는 톤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 해. 아버지 돈과 내 돈이 들어간 집이야. 명의는 내 이름 하나면 충분해. 남편 눈이 잠깐 싸늘해졌다가 금세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그 표정을 그때 눈여겨봤어야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하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분간 혼자 두면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큰일이래. 병원비도 부담이고 방도 남는데 한 달만 모시자. 엄마가 반찬도 해주고 당신도 편하잖아. 한 달이라는 말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들고 온 짐은 한 달치가 아니라 이사 수준이었습니다. 대형 캐리어 2개, 이불 보따리, 김치통, 장도까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잘 드는 작은 방을 본인 방으로 찜해버렸습니다. 영순 씨 책상은 벽 모서리로 밀려났고 방문 앞에는 시어머니 옷걸이와 화장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은 시어머니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옷이, 냄비 두드리는 소리와 할머니 트로트 음악으로 기상 나팔이 울렸고 저녁 10시가 넘어도 TV 볼륨은 늘 최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영순 씨의 비싼 블라우스는 시어머니 속옷과 함께 세탁기에서 한 번에 돌려져 형체를 잃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둘이 사는 것도 좋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다 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명절만 되면 영순 씨 배를 힐끗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받지 말랐나? 내가 어릴 때 애 셋은 줄줄이 낳았는데 결국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말은 간단했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세요. 결과지를 내밀며 설명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의사들 다 돈 보고 말해. 집터가 안 좋아서 그래. 산신할머니가 길을 못 찾는 자리야. 부적이랑 팥주머니 내가 구해놓을게. 며칠 뒤 집으로 온 택배 상자 안에는 누런 종이에 붉은 글씨가 써진 부적과 붉은 실로 묶은 팥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숙제다. 이거 머리맡에 두고 하루 건너 하루는 반드시. 영순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고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영순 씨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정성이잖아. 그 정도도 못 맞춰줘?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등을 돌려 눕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갔습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옷에서는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어느 날 빨래 바구니에서 바지 뒷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모텔 대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평일 오후 3시 2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를 열어보니 조수석 시트는 뒤로 깊게 젖혀져 있고 시트 틈에서 영순 씨 머리색과 다른 갈색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SD카드는 꼼꼼하게 뽑혀 있었죠. 그날 밤 술에 취해 뻗어 있는 남편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카톡창에는 엄니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선배라고 저장된 여자와의 메시지가 수북했습니다. 오늘도 그 집 할망구 덕에 나 못 나간다. 우리 내일 낮에 또 그 모텔 가요. 메시지를 읽을수록 손이 떨리기는커녕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여직원 사진, 모텔 간판 인증샷, 법인카드로 긁은 영수증까지 모조리 캡처해 자기 폰과 노트북에 옮겨두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들고 나왔는데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발치 아래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산더미처럼 떨어져 있었습니다. 청소 좀 하게 발 좀 치워줄래? 두 사람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 좀 치우라고. 여긴 거실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과자 봉지를 내려놓고 영순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요즘 며느리는 집안일 좀 한다고 주인 노릇을 다 하네. 아들아, 우리 나가서 밥 먹고 오자. 이 집은 내가 키운 아들 집이지 저 아줌마 집이냐? 남편이 비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 엄마. 괜히 기분 상하지 말고 우리 나가요. 영순 씨, 그렇게 답답하면 잠깐 친정이라도 갔다 와. 엄마랑 둘이 있는 게 훨씬 편하다. 그 말에 머릿속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나가줄게. 대신 2번 다시 이 집 문턱 못 밟게 해줄게.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는 척하며 실제로는 집문서, 인감도장, 통장, 귀금속만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눈이 빨개진 척 거실로 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갈게. 이 말 꼭 기억해. 두 사람은 마치 로또가 맞은 사람들처럼 상기된 얼굴로 영순 씨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둘이서 소리내 웃는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끝내려고요. 그래, 결심했으면 뒤는 내가 책임진다. 다음 날 오전 이삿짐 센터 차와 폐기물 수거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순 씨는 현장 감독처럼 서서 말했습니다. 이 방이 시어머니 방, 저장은 남편 옷장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 전부 버리세요. 시어머니의 이불, 남편의 게임기, 낡은 코트, 장식품 모두 파란 쓰레기 봉투 속으로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아줌마들이 이거 멀쩡한데 버리셔도 돼요? 라고 묻자 영순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쓰레기 맞아요. 짐이 빠진 뒤에는 방역업체를 불러 스팀 청소와 소독을 했습니다. 그들의 냄새와 흔적이 한 톨도 남지 않게요. 마지막 순서는 도어락 교체였습니다. 열쇠공이 예전 번호키를 떼어내고 지문 인식 도어락을 달아주었습니다. 새 도어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한 장을 꺼내 굵은 매직으로 크게 썼습니다. 이 집은 박영순 소유입니다. 최성호, 오정자 출입 금지. 무단 출입 시 즉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종이를 문 중앙에 붙이고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마치 부적을 붙이는 무당이 된 기분이었죠. 거실 CCTV는 현관문을 정면으로 비추도록 돌려놓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CCTV 앱을 켜고 와인 잔을 하나 따랐습니다. 8시쯤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복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남편과 시어머니는 관광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처럼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에 붙은 종이를 읽은 뒤였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불륜남? 출입금지? 영순 인연이 미쳤나? 남편 휴대폰에 영순 씨가 보내둔 불륜 사진과 카톡 캡처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제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저질러 놓고 왜 며느리 탓을 해? 복도 끝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황급히 닫았습니다. 남편은 문손잡이를 붙들고 연신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도어락은 무표정하게 빨간 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인터폰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습니다. 영순아, 문 좀 열어봐. 오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영순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설명은 법원에서 해. 지금 경비실에 주거침입 신고 넣었으니까 1분 안에 안 나가면 경찰차 타게 될 거야. 잠시 후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 두 사람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CCTV 화면에는 남편이 쓰레기 봉투 더미 앞에서 자신의 넥타이와 셔츠를 찾느라 봉투를 뒤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우스웠는지 와인 맛이 꿀맛이더군요. 그대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영순 씨는 남편 회사가 있는 사무실 동으로 향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에 남편과 여직원의 불륜 정황, 법인카드 유용 내역을 정리해 익명 제보로 인사팀과 감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영수증, 카톡 기록까지 모두 담긴 USB도 함께였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여직원과 함께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불륜과 경제적 배신이 명백히 인정돼 남편은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집은 결혼 전 아버지가 영순 씨 이름으로 사준 특유 재산이어서 단 한 푼도 나눠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순 씨가 해갔던 혼수 비용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애고 소식에 기장 시골집까지 찾아와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러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만 하셨다네요. 아줌마 남의 집 앞에서 소리치면 경찰 부를 겁니다. 결국 그 모자는 지방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지인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한 집은 마치 새 아파트 같았습니다. 창틀을 닦다 손에 햇빛이 비칠 때, 싱크대 옆에 작은 화분을 놓고 물줄기를 뿌릴 때 처음으로 이게 진짜 내 집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영순 씨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동네 아이들을 돌보는 방과 후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지만 밤이 되면 다시 조용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가끔은 버스 정류장에서 전 남편을 멀리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릎 나온 점퍼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 그때 그는 영순 씨를 알아봤는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영순 씨는 이어폰 볼륨을 조금 더 높이고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영순 씨는 오래도록 노력하면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애써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사람이 상식과 선을 넘어서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걸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영순 씨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문서와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눈치에 자기 집에서 쫓겨난 듯 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먹는 진수성찬보다 혼자 편하게 먹는 김치찌개가 100배는 더 달다는 걸요. 썩은 인연을 끊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걸 붙들고 사는 지옥은 평생입니다. 오늘 밤도 창밖엔 배 불빛이 반짝입니다. 싱크대엔 그릇 2-3개만 놓여 있죠. 외롭냐고요? 전혀요. 이게 바로 영순 씨가 꿈꾸던 자유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